네,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핵심 자리 중 하나가 바로 정책위 의장 자리인데 새로 정책위 의장이 되신 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이동 의원인데요.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희동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새 지도부고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의장님? 아, 예,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새 지도부 첫 최고위 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전국에 걸린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고 정쟁성 요소가 있는 당 소속 태스크포스를 정리한다. 네. 이 방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결국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런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야당하고는 별로 안 싸우는 겁니까? 그거야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될 수 있으면 여당으로서 여당답게 야당의 목소리도 좀 존중하고 귀 네. 기울여서 그런 불편한 모습을 안 보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모셨으니까 이제 정책 얘기 좀 중심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이제 매주 열기로 했고 내일 모레 22일에 이제 그 첫 협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때 주되게 논의하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글쎄 아직 뭐 이렇게 그 의제는 조율 중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한 세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 대내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안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중동이 매우 불안하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그 국제 유가가 들썩이는데 또 이제 저희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난방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테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계절적 요소가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김장철이 또 다가오니까요. 예. 여기에 대한 먹거리 생필품 이 그 주요 품목에 대한 그 가격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한번 물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가을이라 단풍 시즌이고 뭐 또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1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시행착오 실패를 얼마나 교훈 삼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정도가 의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12구 참사 말씀하신 거 먼저 짧게 혹시 그 의장님은 혹시 이 추모식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의장님 말고 지도부들도 지금 참석할 계획인 겁니까? 그 계획은 저희가 일정이 하루 단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일정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참여할 계획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이러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줘서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익가가 더 오르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 인상으로 이게 이어진다. 이게 도미노다 이런 지적이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행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런 흐름이 맞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당연히 취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내적 요인이 아니고 또 미국발이고 또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한 가지의 대책을 찾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정부 나름대로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펼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세수펑크가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정부가 외평기금을 돌리는 방안이 그러니까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돌렸다가 지금 환율 방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지적도 저희가 귀 담아서 네. 지금 이 문제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안이 의대 정원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몇 명으로 증원한다는 이야기 지금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 걸까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저도 이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네. 언론의 주된 관심사는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대하느냐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지역 의료 붕괴 또 필수 의료의 부족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있고 또 미래의 우리 의료 생태계마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또 왜 이런 대응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을 할 건지의 문제일 텐데 네. 지금 정원 확대라는 것은 전 맨 마지막 단계인 정원 확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원 확대라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정원 확대라는 논쟁에 저희가 함몰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가버넌스 내지는 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없어지기 때문에 어저께 대통령이 참석한 그 전략회의에서의 논의는 왜 어떻게까지의 논의고요. 네. 이것을 기반으로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에 정원 확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정원 확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네.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각 학교나 이런 곳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텐데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를 내년 초에 결정하는 어떤 시간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용산에서 좀 보고를 해달라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결과는 의도적 언론 플레이 했다가 빠진 거냐 아니면 혼선이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이 정원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앞서서 예측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은 지는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확대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정책을 만들고 적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디테일 때문에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디테일 때문에 그 본질이 훼손되거나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말자라는 좀 교훈으로부터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 그게 드라이브였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관심에서 계속 끊임없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챙긴 건지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대목이고요. 요건 좀 일정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로 넘어오는 게 이달 말 맞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를 못 들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부가 진행해왔던 근로시간 개편 관련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있잖아요. 이게 혹시 11월 중에 발표 나온다는 거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준비된 정책위 의장이 아니라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한 의제를 지금 다 갖고 있지를 못해서
지금 제 상태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래서 시기별로 장기, 중기, 단기별로 그 우선순위들을 좀 정하고 그 안에서 좀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제 그 단기 대책 우선해서 해야 되는 말씀, 그 정책에 대한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알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년 예산 그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은 심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예산도 깎였다, 저 예산 없어졌다 이런 보도 엄청 나온 거 그 의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R&D 예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이 너무 갑자기 늘었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재정을 편성했을 거고 그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제는 이제 국회에서 살펴볼 문제니까요. 네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인식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대로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런 주장이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국회 안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 서민,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뭐 형편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 경제 상황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체가 제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게 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그것을 위협하는 뭐 대표적인 인재라고 할까요? 그것이 양극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양극화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거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그런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된 직후에 인터뷰를 가진 바가 있었는데 이때 예산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더니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R&D 예산 삭감한 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예산 심의 전국에서도 그게 그러니까 최고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재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장님?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방향이 그 야당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재정 당국의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쪽에 뭐 다 좋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걸 테니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야당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은 재정 당국의 목소리가 좋은지 저희가 여당으로서 판단을 해보고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 비슷한 그런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상당히 터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었고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장님? 글쎄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뭐 저도 그 겹히 경제 전문가인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찌됐건 지금 이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고 예산을 다루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 경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되더라도 뭐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대잖아요. 지금 7% 넘어서 8%까지 갔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 좀 뭐 비상수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질문하셨던 그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그 여파가 지금 국내에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고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서민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큰 이야기 속에 네. 혹시 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게 제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외에도 재정당국 내지는 그 관계부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넓은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의장 되시고 첫 인터뷰셨는데 예. 혹시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본격화되면 저희하고 다시 한번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뭐 하여튼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 인터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예. 네, 약속하신 걸로 저는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